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최희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일본 작가 사토 하루오의 단편 스페인 개의 집입니다. 나에게 플라테는 갑자기 줄다름쳐 말군 만드는 대장간 옆으로 난 갈림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는 매우 영리한 개로 나의 해묵은 친구인데 대다수의 인간들보다 훨씬 영리하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산책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플라테를 데리고 나간다. 녀석은 때때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나를 이끈다. 요즘에는 산책할 때 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지 않고 불어 이 개가 가는 방향으로 잠자코 따라 나서는 처지가 되었다. 그 대장간 옆길은 나는 여태껏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좋아. 걔가 안내하는 대로 오늘은 거기를 걷자. 그래서 나는 거기를 돌았다. 그 좁은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길로 어떤 곳은 아주 심하게 꼬불꼬불 구부러져 있다. 나는 그 길을 개를 따라 경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막연히 공상에 빠져 걷는다. 이따금 하늘을 우러러 구름을 본다. 뜻밖의 길가의 풀꽃이 눈에 띈다. 거기서 나는 그 꽃을 꺾어 코끝으로 냄새를 맡아본다.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좋은 냄새다. 손으로 꺾어 빙글빙글 돌리면서 걷는다. 그러자 플라테는 그 순간 그것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내 눈 속을 들여다본다. 그걸 갖고 싶다는 표정이다. 해서 그 꽃을 던져준다. 걔는 땅에 떨어진 꽃을 잠깐 냄새 맡아보고 뭐야, 비스킷이 아니잖아 하고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다. 그러고는 또 잽싸게 달려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는 2시간 가까이나 걸었다. 걷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아주 높은 곳까지 오른 것 같다. 그곳은 제법 전망이 좋아 일구어낸 일대의 밭 아래 멀리 어느 마을인지도 모를 마을이 구름과 안개 사이로 희뿌연히 보인다. 잠시 그곳을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마을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방향으로 저만큼의 인가가 있는 곳이라면 대체 어디쯤일까? 나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기분이 든다. 하긴 나는 이 근처 일대의 지리는 전혀 모르니까 모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긴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뒤쪽은 하고 잠시 주위에 보니 그곳은 극히 완만한 경사로 멀리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듯한 것이 아무래도 온통 잡목림인 것 같다. 그 잡목림은 꽤 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다지 굵지도 않은 많은 나무줄기의 반쪽을 비추며 정오에 가까운 부드러운 봄 햇살이 느릅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자작나무 등의 이제 막 돋아난 삽상한 잎새 사이로 연기처럼 또는 향기처럼 흘러들어 줄기와 지면에 그늘과 양지가 적당히 섞여 말로는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나는 이 잡목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숲속은 양손으로 헤쳐나가야 할 정도의 깊은 초원도 아니고 가려고 생각하면 못 갈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 플라테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쁜 듯이 불이 나게 숲속으로 기어들어간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한 100m쯤 나아갔다고 생각했을 무렵
걔는 지금까지의 걸음걸이와는 다른 듯한 발걸음이 되었다. 편안했던 지금까지의 느긋한 태도가 아니라 옷감을 짜듯 바쁘게 발을 움직인다. 코를 앞쪽으로 불쑥 내밀고 있다. 이것은 무언가를 발견했음에 틀림없다. 토끼 발자국이었던가? 아니면 풀숲에 새 둥지라도 있는 것일까? 이쪽 저쪽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걔는 가야 할 길을 발견한 듯 똑바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갔다. 우리는 이따금 짝짓기하고 있었을 듯 싶은 나뭇가지의 들새를 놀라게 했다. 그런 빠른 발걸음으로 가기를 30분쯤 걔는 급히 멈춰섰다. 동시에 나는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실 이 주변은 물이 많은 지방이다. 걔는 귀를 분주하게 움직여 4~5미터쯤 되돌아와서 제 차 지면을 냄새 맡고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굽어서 걷기 시작했다. 생각보다도 이 숲이 깊은 데에 조금 놀랐다. 이 지방에 이런 넓은 잡목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정도라면 이 숲은 2~3제곱킬로미터나 될지도 모르겠다. 개의 모습이든 언제까지 이어지는 숲이든 나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또 20~30분쯤 갔을 때 개는 또 멈춰섰다. 그러곤 왈왈 하고 짧게 2번 짖었다. 그때까지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눈앞에 한 채의 집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곳에 단 한 채의 주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수출 굽는 오두막이 아닌 이상은. 얼핏 보니 이 집에는 정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저 당돌하게 그 숲속에 섞여 있는 것이다. 이 숲속에 섞여 있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는 딱 어울리는 말이다. 지금도 말했듯이 나는 눈앞에서 이 집을 발견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는 이 집의 모습을 알 수는 없다. 또 아마도 이 집은 이 지세와 위치로 미루어 볼 때 멀리서부터도 그다지 눈에 띄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다가가서 보니 별로 특별한 집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 집은 초가지붕이기는 했지만 보통의 농가와는 조금 운치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의 창은 모두 유리 창문이고 서양풍의 지음새인 것이다. 여기서부터 입구에 안 보이는 곳을 본즉 우리는 아마도 이 집의 뒤편과 측면을 대하고 서 있는 것 같다. 그 모서리로부터 양쪽 벽면을 반쯤 뒤덮고 있는 덩굴 식물만이 말하자면 이 집의 여기서부터의 모습에 얼마간의 풍치와 흥미를 더해주고 있는 장식으로서 다른 것은 언뜻 보아 극히 소박해서 이런 숲속에 있을 만한 집인 것이다. 나는 처음에 이것은 이 숲의 감시초소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기에는 조금 크다. 또한 일부러 이런 집을 지어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숲도 아니다. 라고 다시 생각해서 처음 생각을 부정했다. 여하튼 나는 이 집에 들어가 보려고 한다. 길을 잃은 몸이라 하고 차라도 한 잔 받아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우리의 빈 배를 채워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 집의 정면이라고 여겨지는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써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귀의 감각이 살아나서 나는 흐르는 물이 가까이에 있음을 알았다. 아까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것은 이 근처에서 나는 소리였을 것이다. 정면으로 돌아와 보니 거기도 온통 숲 쪽으로 면해 있다. 다만 이리로 와서 기이한 것으로는 그 집의 입구는 집 전체의 조화로 볼 때 매우 사치스럽게도 멋있는 돌계단이 딱 4개가 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 돌은 집의 다른 부분보다도 웬일인지 오래되어 곳곳에 이끼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면인 남쪽 창 밑으로는 집벽을 따라 일렬로 때를 가리지 않고 필 것 같은 붉은 작은 장미꽃이 뽐내듯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장미꽃들 아래로 가느다란 폭으로 반짝반짝 햇빛에 빛나면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아무래도 그 집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내 부하인 플라테는 이 물을 아주 달콤한 듯이 정신없이 마시고 있다. 나는 일순간에 이들 모습을 자신의 눈동자에 새겨 넣었다. 이제 나는 조용히 돌계단 위를 오른다. 죽은 듯이 조용한 이 주위의 세계를 향해 내 발자국 소리는 정적을 깨트릴 정도는 아닐 만큼으로 울렸다. 나는 이 몸은 지금 은자나 아니면 마법사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게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농쳐보았다. 그러곤 나의 개 쪽을 보자 그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붉은 혀를 늘어뜨리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똑똑 하고 서양식 현관문을 서양식으로 두들겨 보았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다. 나는 한 번 더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했다. 안에서는 역시 대답이 없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서 안내를 청해 보았다. 여전히 아무런 반향도 없다. 어디 나가고 없는 것인가? 빈집인가? 하고 생각하자 나는 슬며시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살짝 발소리를 죽여 이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장미가 있는 창문 쪽에 서서 거기서 까치발로 안을 휘 둘러보았다.